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뭐랄까, 평범한 세미나 전단지 한 장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좀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행사 안내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공간 활용 목회자 세미나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보통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 미래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그냥 흥미롭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죠. 이 전단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아, 그렇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답변을 담은 하나의 제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서요? 네. 공간이라는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자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그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 그냥 신앙을 독려한다거나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전단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AI, 인터넷 신문, 심지어 드론 교육원 이런 것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단지 한 장을 실마리로 삼아서 이 전통적인 종교기관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 대담한 청사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접근법이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냥 채워 넣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아, 전단지 첫머리에 딱 선언을 하잖아요. 교회는 더 이상 주일을 하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라고요. 이건 이제 교회의 공간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이 유휴 자산을 활용해서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어떤 전략적인 고민의 결과물인 거죠. 공간의 재발견, 그리고 역할의 재정의. 바로 그 말이네요. 그럼 전단지 가장 윗부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미래 목회 비전 제시라는 문구가 아주 크게 박혀 있어요. 네, 눈에 확 띄죠. 그리고 바로 밑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문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 세미나의 출발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급변하는 사회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문구 뒤에는 사실 여러 데이터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하죠.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또 교인들의 고령화 현상도 심각하고요. 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재정적인 압박입니다. 교인 감소는 곧바로 헌금 감소로 이어지고 이건 교회 운영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입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점차 고립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재정적인 자립,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이런 더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가 그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교회의 유휴 공간과 자원을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동력으로 전환이라는 문장을 딱 제시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미래형 자립교회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더 이상 신도들의 헌금에만 의존하는 모델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 선언인 셈이에요. 와, 문제의식은 존재론적 위기, 그리고 비전은 공간과 자원의 전환을 통한 미래형 자립교회 구축,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네, 사실 평생교육원 자체는 일부 대형교회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모델이라 아주 새롭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영어 강좌나 악기 교실 같은 것들이요. 그쵸? 하지만 이 전단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맞아요. 저는 그 괄호 안에 적힌 국비교육훈련 안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이건 단순히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공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죠. 자체 재원만으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국비 지원을 활용하면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수강생들 부담은 낮출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곧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거죠. 교회가 단순히 종교시설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공인된 교육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포석인 겁니다. 국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재정 안정성이랑 공신력을 동시에 잡겠다.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이네요. 그런데 평생교육원까지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그 안에서 뭘 가르칠 거냐? 이 다음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하, 네. 바로 AI 교육과정 운영이 나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AI 시대의 이해 같은 교양 강좌가 아니죠. 네. 전단지에 명시된 과정명을 보면 AI 프롬프트 에이전트 그리고 AI 매니저 과정이에요. 이건 지금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무 직업 교육에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AI 프롬프트 에이전트를 양성한다니 이게 기본적으로 AI랑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지시해서 원하는 글이나 이미지, 데이터로 얻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 교육을 교회가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미나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엿볼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나 영적인 격려뿐만이 아니라 이 치열한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남고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발판이 되어주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위로의 공간을 넘어서 성장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 그런 의지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하고 이런 수익 중심의 직업 교육 사이에 충돌은 없을까요? 교인들 사이에서 아니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고요. 아마 이 세미나를 기획한 측에서도 가장 깊이 고민했을 부분일 겁니다. 네. 하지만 관점을 좀 바꿔보면 이게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예를 들어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걸로 하는 방식인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가치관의 충돌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분명히 따를 겁니다. 이 세미나는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본질을 지키면서 방법을 혁신하려는 시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략이 또 남아있어요. AI 교육 뉴스, 즉 인터넷 신문 설립 및 운영 안내입니다. 잠깐만요. 평생교육원으로 판을 깔고 AI 교육으로 핵심 콘텐츠를 채우고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 신문은 왜 나오는 거죠? 솔직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따로 노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획의 가장 치밀한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별개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선순환 생태계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첫째, 평생교육원이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안정적이죠. 네, 그렇죠. 둘째, 그 플랫폼 안에서 AI 교육이라는 지금 가장 수요가 높은 핵심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전문성을 쌓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홍보와 브랜딩의 문제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세 번째 전략인 인터넷 신문입니다. AI 교육 관련 뉴스, 전문가 칼럼, 수강생 성공 사례 같은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문은 자연스럽게 AI 교육 분야에 권위 있는 미디어가 되고 잠재적 수강생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마케팅 채널이 됩니다. 동시에 교육원 졸업생들에게는 컬럼니스트나 기자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그렇죠. 교육과 미디어가 서로를 키워주는 하나의 완성된 비즈니스 모델이자 교육 생태계를 제안하고 있는 거였군요. 단순히 강의실 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컨텐츠 생산과 유통,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에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라는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제가 아는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교육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속적인 수강생 모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아주 영리한 해법으로 그 문제까지 풀려고 하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격적인 청사진을 그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강사가 궁금해지는데요. 강영식 목사님이네요. 이력을 보니까 교육학 박사이자 상담학 박사, 박사학위가 2개나 있으세요. 이력이 이 비전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드론 항공 평생교육원장, 화신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 같은 교육 현장에 직함하고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 총회장이라는 목회 현장의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아, 즉, 이분은 교육 전문가의 시선과 목회자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융합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쳤다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교육과 목회, 2세계의 언어에 모두 능통한 분위기에 가능한 비전이군요. 그리고 그 점이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와도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드론 항공 평생교육원에서 열리거든요. AI를 논하는 세미나를 드론 교육원에서 연다니 이 장소 선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미래 기술 교육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100마디 말보다 공간이 주는 힘이 더 클 때가 있거든요. 참가자들은 그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 비전이 그냥 공상이 아니구나 이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행사가 1박 2일로 진행된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숙소 정보까지 따로 안내되어 있고요. 몇 시간짜리 강연으로는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은 참가자들이 충분히 질문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죠. 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동지를 모으는 일종의 워크숍이자 커뮤니티 빌딩 과정으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석 대상을 보니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역자, 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 이렇게 미래 목회와 교회 자립에 관심 있는 모든 분으로 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재정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장로나 운영위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아, 그렇죠. 또 실무를 담당할 부교역자들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요. 리더부터 실무자까지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최기관은 사단법인 월드복음선교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이네요. 네, 전통적인 선교단체와 미래교육연구원의 만남이라는 점 자체가 이 세미나의 성격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 가치를 지키려는 힘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는 힘이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이 조직 구성 단계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얇은 전단지 한 장은 교회가 가진 공간이라는 전통적인 자산을 재해석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AI 같은 미래 교육을 제공하고 또 국비 지원과 미디어 운영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으려는 하나의 대담한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사람을 세우는 일을 21세기 방식으로 재해석한 정말 탁월한 기획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비단 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 주간을 둘러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공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비어가는 지방의 학교들,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동네 도서관, 역할이 모호해진 주민센터 같은 곳들이요. 아, 그러네요. 이 모든 기관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휴 공간을 골칫거리나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기회의 땅으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의 차이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단지는 교회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과 단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한 장의 전단지에서 시작해서 미래교회의 비전, 나아가 우리 사회 공간의 미래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세미나가 교회 공간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주변에서 잠자고 있거나
원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은 없나요? 만약 그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 동네와